오늘은 미국과 중국의 고용 지표와 제조업 PMI 지표를 해석해보고 양국의 문제 해결 방향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컨퍼런스 보드, 노동통계국, ISM 지수를 발표하고 중국에서는 국가통계국과 차이신 PMI 지표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PMI와 고용을 간단히 설명하면 PMI는 경기의 맥박을, 그리고 고용은 체온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맥이 약해지면 체온도 서서히 떨어지듯 두 지표가 어떻게 서로를 예고하고 보완하는지 살펴보면 경기의 전환점을 훨씬 빨리 포착할 수 있습니다. 먼저 미국의 구직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 표에서는 최근 6개월간 소비자 심리 조사에서 나타난 일자리 체감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다는 응답은 15%에서 18%로 4개월 연속 상승했습니다. 일자리가 풍부하다는 응답은 반대로 33%에서 29%로 하락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두 항목의 차이, 즉 노동시장 체감 격차가 꾸준히 좁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비가 위축되고 기업들의 채용 속도가 감속되고 있음을 선행적으로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아래쪽에는 고용 동향 지수가 108.9에서 107.5로 낮아지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두 지표가 동시에 약해진다는 것은 고용 둔화가 설문을 통한 체감 데이터와 고용 동향 지수 데이터에서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임시직 고용이 5개월 중 4개월 감소했고 구직자 대비 공석 비율도 축소되는 등 선행 지표가 동조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실업률은 4.2%로 보합 수준이지만 연준의 전망은 연말 실업률 4.5%, 민간 컨센서스는 2026년 5%대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즉, 현재는 실업률이 후행 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선행 및 동행 지표는 이미 경고음을 크게 울리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미국의 고용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중국입니다. 중국의 제조업 PMI는 49.2에서 49.7로 개선되는 모습이지만 여전히 50을 넘지 못해 경기 수축 국면에 있습니다. 고용 하위 지수는 14개월째 50을 밑돌고 있으며 중소기업, 청년층의 고용이 특히 취약합니다. 도시 실업률은 5% 안팎으로 안정돼 보이지만 청년 실업률은 15% 내외로 2배 이상 높습니다. 여기에 부동산 침체, 내수 부진, 대미 관세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제조업과 수출 부문의 고용 회복이 지연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두 나라를 나란히 놓고 보면 미국은 고용 심리 약화에도 불구하고 PMI가 50을 상회하며 완만한 둔화 국면에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저성장 국면 속에서 제조업, 청년 고용 부진이 겹치며 PMI가 50선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임시직, 물류 등 민감 업종 고용 축소가 리스크이고 중국은 청년, 중소기업 고용 취약과 수출 감소 장기화가 핵심 리스크입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은 구직이 어려워진다는 체감 악화가 선행적 경고음으로 실업률 상승 직전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중국은 PMI 반등에도 고용 지표와 수출 지표가 여전히 부진해 청년층과 중소제조업의 구조적 취약성이 두드러집니다. 따라서 양국 모두 헤드라인 지표보다는 세부 고용 지표와 심리 지표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각국의 통화, 재정 정책 대응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도에 따라 경기 격차는 더욱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주목할 부분은 겉으로 보이는 헤드라인 지표보다 세부 고용 지표, 그리고 심리 지표 등을 지켜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비, 경기 회복 등에 대한 심리적 지표를 강화하려면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가득 심어줘야 합니다. 미국과 중국은 첨단 기술 투자 확대, 노동력, 전문 인력 확보 등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양국은 모두 아주 민감한 군사, 우주항공 분야 등을 포함해서 기술력 확보에 문제가 없다는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국의 경쟁 결과는 10년 이내에 나올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